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금리 인하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기대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찝찝한 단어가 계속 논란되면서 과연 4분기에 상승장이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또다시 약세에 빠진 이유는 미국 고용시장이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는데 미국인들의 임금이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며 잘 잡혀가던 물가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악화되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임금이 반등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자산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추이를 보면 8월 발표에서 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진입했으며 9월 발표에서 2% 중반대로 접어들며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1970년대 물가 상황과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으로 빨간 선을 보시면 물가가 잡히는 듯 했으나 다시 급등하면서 당시 경제에 문제를 낳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파란 선에 위치해 있지만 다시 물가가 반등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에서 현재 9월 기준 자산시장별로 경기 침체 확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이가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인데 경기 전망에 매우 민감한 미국 5년 국채와 기초금속은 경기 침체 확률을 약 7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금속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을 말하는데 70%의 경기 침체 확률이란 세계 산업이 침체로 진입하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시기에는 기초 금속의 수요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둔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되었는데 최근 구리 가격을 보면 올해 5월 이후 계속 약세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원유 가격 또한 하락하는 추세로 23년 6월 이후 최저치에 들어서며 주요 산업이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미국 소형주 2000개로 구성되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는 침체 확률을 15%로 반영하고 있고 경기 영향을 덜 받는 방어주 그리고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경기 순환주의 성과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둔 상황에서는 방어주가 순환주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과 미국 고신용 등급 채권, 저신용 등급 채권은 경기 침체 확률을 약 10%로 반영 중으로 거의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6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8월과 7월에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고용 수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지만 극단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를 내렸고 연준에서 파월 다음 2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는 고용지표 둔화는 팬데믹 이후 과열에서 벗어나 차츰 식어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며 최근 고용시장 추세에 대해 놀라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5개월 연속 하락세에 빠지며 침체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제조업이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서비스업 부문이 경기를 받쳐줄 만큼의 완만한 확장세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나 경기가 침체에 빠졌거나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이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논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시차를 두고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통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윌러 이사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과거의 결과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경제가 만드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며 샴의 법칙이나 장단기 금리차 같은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의 신뢰성을 부정했습니다. 종합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과도한 우려로 해석되며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9월 19일 새벽 3시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5bp 이나냐 50bp 이나냐 이 점도 중요하지만 함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날 함께 발표될 점도표와 경제 전망 요약이 중요하고, 또한 FOMC를 기점으로 연말까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언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연준에서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을 시사한다면 시장이 회복장 또는 상승장으로 완전히 추세를 전환하는 변화까지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하여 연준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점으로 찍은 표입니다. 우선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금리를 최소 100bp 이상 인하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남은 3번의 FOMC 중에 한 번은 50bp를 인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경기가 충분히 양호하다 판단하고 올해 금리 인하 추정치를 100bp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에 시장은 금리 인하로 인한 드라마틱한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금리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자산 클래스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나 점도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게 되면 단기채 금리가 잘 하락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들어있는 유동성이 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옮겨오지 않게 되고 유동성 공급이 더뎌지면서 시장 또한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 시점까지 언급하지 않는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유동성 공급이 지연되면서 조정장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해결책은 존재하는데, 재무부의 은행 계좌라고 할 수 있는 TGA 계좌에 현재 막대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풀어준다면 시장을 단기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TGA로 인한 유동성 공급은 미국 대선 전까지의 일시적인 시장 부양책에 그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약 점도표에서 올해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제시하게 된다면 단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안전자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라 시장은 회복장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N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나스닥 100 지수와 N달러 환율을 비교한 것인데, N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나스닥이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최근에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지며 N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자산시장 전체가 폭락하면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캐리 트레이드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 금융시장 발목을 붙잡으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시점 시사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준에서 비둘기적인 점도표를 제시하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까지 시사해 준다면 캐리 트레이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하면서 강력한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상당히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 포지션이란 매수와 매도 중에 무엇이 더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단기 보유자의 순 포지션을 보면 매도가 크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실망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물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시장의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강화함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장기 보유자의 순 포지션을 보면 정반대로 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하락을 기회로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약한 손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회복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보시는 데이터에서 이 주황색 막대기는 비트코인을 최소 7년 이상 보유한 홀더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는 신호로 초창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과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초기 홀더들의 수익 실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7년 이상 비트코인 홀더들의 매도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초창기 투자자들이 이번 사이클의 상승장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MVRV Z 스코어란 비트코인이 매수된 가격에 비해 얼마나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지표가 최소 7 이상을 가리키거나 9에서 10까지 상승했을 때 강세장의 고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Z 스코어는 1.26으로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거품 단계에 있는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더가 심각한 약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시장 심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재단에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비난이 잇따르는 상황으로 루곤체인에 따르면 이더 재단은 8월에만 35,000개의 이더를 시장에 매도했습니다. 비난이 빗발침에 따라 이더 재단에서는 비교적 빨리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더리움 재단 전무 미야구치에 따르면 규제 문제로 사전에 계획을 공유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매년 남은 돈의 15%를 지출하는 것이 재단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 시점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더리움이 급격한 하락 이후에 두 번의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현재 자리에서도 저점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만 저점 리테스트 이후에 당시와 같이 회복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데이터에서 검은색 선은 이더리움의 가격이고 분홍색 선은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평단가입니다. 이더의 조정이 깊어지면서 가격이 이더 보유자들의 평단가까지 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더 가격이 보유자 평단가까지 눌렸던 시기는 2003년 9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조정을 받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데이터는 이더리움을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 영구 보유자들의 매수 규모를 나타내는데 최근 이더의 깊은 조정 이후 이들의 매수 볼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과거 역사를 모두 보아도 이 정도 매수 규모는 사상 최대의 규모인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신호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소각량이 급감하며 상당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ETF에서는 맨날 유출만 되고 인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 반등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며 이렇게 인기가 없을 때야말로 기회라는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더가 제 예상보다 더 빠질 수야 있겠지만 결국에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0개의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이 기타 도미넌스는 2015년부터 이어진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중이며 과거 알트코인에 대한 심리가 가장 우울했던 시기마다 지지를 받으며 강세로 전환됐었던 역사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패턴이지만 역사가 있는 패턴이므로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참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생각됩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이 바뀌는 시기이고 시장에 많은 변수가 혼재해 있는 만큼 걱정도 클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약세장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상승장이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든 빠르든 결국에 이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실시간 시장 관점과 중요한 속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도 주로 텔레그램으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